조금 먹으면서 살을 빼야지 너무 안 먹으면 기력이 없잖아요. 쌈이랑 그 조금만 한 2쌈만 먹을게요. 2점만 먹고. 아 맛있겠다 이거. 분명히 두 쌈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마음이 다 아프네요. 왜 이게 제작진 눈치까지 보면서. 그래도 식탁에 채소가 있긴 해요. 예. 골고루 드시면 되겠어요. 아까 두 쌈만 드시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떠실지. 크게 두 쌈? 아, 좀 쌈 없이 먹으니까 빼고. 네. 천천히 먹으라고 맨날 얘기해도 안 돼요. 너무 속도가 빨라. 5분 정도면 다 먹어요. 왜 그렇게 빨리 드세요? 근데 아무리 늦게 하려고 해도 벌써 다 먹고 있는데. 지금 해가 많이 떴는데 일어나는 게 굉장히 좀 힘드신가 봐요. 손이 이렇게 퉁퉁 붓네 또 아침에. 저렇게 이제 몸이 붓고 찌뿌둥하시면 아침에 일어나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요. 아침인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유 힘들어. 아유 오늘 진짜 어깨 되게 아프네. 살이 찌니까 이렇게 몸이 무거워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야지 생각은 하는데 빨딱 못 일어나겠어요. 점점 갈수록 더 심해지네. 그러니까 아침에 원래 붓는데 조금 상태가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붓냐? 손도 무지 많이 붓네 아침. 아침에는 살이 부어가지고 이 반지가 안 빠져요. 근데 이제 오후 되면 이 손등이 할머니 손 같아요. 쭈글쭈글.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약봉투죠. 추진력이 너무 많은데요. 아침마다 먹는 고혈압약, 요거는 고지혈증약, 요거는 관절염약이에요. 바로 먹으려고 침대 밑에다 두고 있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면 퇴행성 관절염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 또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와. 지금이랑 너무 달라 보이시는데요. 이제 외출 준비를 하시나 봐요. 기미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냐. 주름도 많고. 피부 엄청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많이. 기미 잡티랑 주름도 많이 생기신 상태네요. 지금 보건소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 보건소가 좋아진 게 가시게 되면 무료로 체중량 지수도 측정해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보시면 체중도 그렇고 체지방량도 그렇고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하네요. 고도비만이신 것 같아요. 체지방률이 저 정도면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박순시님 결과 피검사에서도 고지혈증 수치와 나머지 지방간 수치들이 많이 안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고혈압 약과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꼭 체중 관리를 잘 하셔야만 지금 가지고 있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한양촌의 골골 주민으로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에 사는 박순씨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모시게 되면서 좀 일상생활을 좀 보고 지금 이제 뵙게 됐는데 지금 아까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도 비만 상태시잖아요. 이제 만병의 근원이 비만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비만이 노화도 연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되면 살이 찔 수밖에 없거든요. 40대가 되면 노화되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먹었던 식사량이 있는데 활동 에너지는 적어지니까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게 되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몸속에 담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요. 담음은 몸 안에 수분이 탁해져서 생기는 노폐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담음이 쌓이면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부종, 소화장애, 그리고 몸이 무겁고 또 피로한 느낌을 나타날 수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도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이고 지방대사가 방해받는다고 보잖아요. 한의학의 담음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려면 체중관리뿐만 아니라 몸 안에 쌓인 이런 찌꺼기들을 청소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세수하고 나서 이제 거울 보면서 막 피부 보면서 약간 막 한숨도 좀 쉬시고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인생은 60부터라고 말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저는 60부터 갑자기 폭삭 늙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허. 갑자기 10년은 더 나이 든 것처럼 피부에 주름도 생기고 기미도 올라오고 네. 거울 보기가 싫어요. 근데 아까 우리 골골 주민이 60 이후에 너무 급속하게 나이가 든 것 같다 하면서 되게 좀 슬픈 표정을 지으셨는데 사실 뭐 나이가 드는 것, 시간이 흘러가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노화 좀 어떻게 좀 막거나 좀 이렇게 늦출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 노화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 몸속의 세포들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2018년에 고혈압, 당뇨처럼 이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화가 병이라고요? 병이에요, 이게? 병이 진행 중입니다. 아니, 뭐 그러면 다 병이 진행 중인 건데 이게 병이에요, 진짜로? 이 병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방치할 게 아니에요. 몸이 덜 늙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예방해줘. 왜냐하면 질병은 예방이 시작이니까요. 요즘에는 진짜 기술이 발전해서 사실 그 돈으로 자기 피부의 시간을 멈춘 분도 계시긴 합니다. 네. 네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네. 볼까요? 오, 이분 본 것 같아요. 네. 본 것 같아요. 이분은 2021년부터 네. 대대적인 회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입니다. 확실히 2023년보다 2024년이 뭔가 좀 지금 더 젊어졌어요. 눈빛도 조금 더 또렷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네. 1년에 27억 원. 1년에 27억 네, 그 정도. 젊어지는 데만? 네. 와,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셨네요. 와, 대단하네요. 이번엔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또 있어요? 네, 예. 하나 더. 네. 우와, 우와. 혹시 이분은 몇 살처럼 보이세요? 28. 35. 32세 정도? 네. 아, 근데 사실 요 정도 질문이면 나이가 좀 많으니까 약간 질문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감안해서 저보다는 조금 어린 동생으로 해서 좀 많이 써보겠어요. 한 45? 이분 57세입니다. 난 어떻게 해? 선생님보다 형이에요? 형! 이 사진이 지금 10년 전 사진이 아니라 지금 56세 사진이라고요? 57세, 네. 아, 57세? 네. 뭐야, 이 형.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한 100억 썼어요, 그럼 이분은? 아니요, 이분은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으시고요. 네. 한 푼도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뭐지?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일 수가 있을까요? 와, 연예인이에요? 아니, 이분은 네. 연예인도 아니시고요. 네. 뭐 성형외과나 뭐 어떤 피부과에서 시술 같은 걸 단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으시대요.
사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잖아요. 하지만 노화의 속도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흘러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굳이 우리가 뭐 27억 쓰지 않아도 한양촌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젊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 우리 탁월한 주치의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골골 주민의 일상으로 좀 되돌아가서 어떤 좀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을지 일상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지금은 또 어디 가시는 걸까요? 더운데, 더 더운 데를. 뱃살 때문에 이렇게 좀 바닥에 앉는 게 좀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뱃살을 좀 빼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당뇨 고지혈증도 다 저 뱃살이 원흉이거든요. 누가 그러는데 여기 찜질하면은 노폐물도 빠지고 그러니까 좀 살도 빠질 수 있다. 아, 근데 땀을 좀 너무 많이 흘리시는 것 같은데요. 땀을 빼니까 살도 쭉쭉 빠지겠어요. 아우 더워. 자, 이렇게 땀 빼셨으니까 뭘 드시긴 드셔야 되는데 뭐 맛있는 것도 있어요? 네, 저희 집에서 구운 계란이에요.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 주시고 네. 식혜. 네, 찜질방에서는 식혜만한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정말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아우 시원해. 너무 맛있다.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행복해 보이세요, 지금. 그러네요. 행복 충전. 아까는 뜨거웠는데 하고 나오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절하면서 또 뭔가를 하시네요. 이게 그 살 빼는 방법으로도 되고 수행하는 방법도 되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3,100까지도 해봤어요. 근데 몸이 안 좋아지니까 절에 가는 것도 힘들고. 절이 정말 좋은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엎드려서 일어서는 과정에서 전신 근육을 자극하게 됩니다. 아유, 왠지 못하겠다. 한 15, 17개 정도? 이렇게 구부려야 되니까 이게 좀 티 나왔으니까 구부릴 때 힘들고 숨 쉬기 힘들고 이놈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저 뱃살에 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약간 좀 샐러드에 화났어. 아까 식혜에 달걀 드실 때는 그렇게 행복해 하셨는데. 맛이 되게 없네. 내가 좋아하는 거가 아니라 맛이 없네요. 다이어트 하신 분들 정말 딜레마죠. 하면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맛은 없고. 뭐 사왔어요? 저 주려고 너 같이 먹으라고 상추 기른 거 하고 이거 고기 좀 사왔어. 삼겹살. 아유 고마워라. 어떻게 했냐? 아이고 괜찮아요. 아우, 이런 친구가 반갑기도 하면서 또 얄밉기도 하거든요. 다이어트 결심한 날 꼭 이렇게 맛있는 거를. 표정이 아까랑 너무 달라지셨어요. 삼겹살 싫다고 할 사람 없잖아요. 조금 먹으면서 살을 빼야지. 너무 안 먹으면 기력이 없잖아요. 쌈이랑 그 조금만 한 2쌈만 먹을게요. 2점만 먹고. 맛있겠다. 이거. 분명히 두 쌈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마음이 다 아프네요. 왜 이게 제작진 눈치까지 보면서. 그래도 식탁에 채소가 있긴 해요. 예. 골고루 드시면 되겠어요. 아까 두 쌈만 드시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떠실지. 크게 두 쌈. 좀 쌈 없이 먹으니까 빼고. 네. 천천히 먹으라고 맨날 얘기해도 안 돼요. 너무 속도가 빨라. 오 분 정도면 다 먹어요. 왜 그렇게 빨리 드세요? 근데 아무리 늦게 하려고 해도 벌써 다 먹고 있는데. 네, 맛있게 삼겹살을 정말 맛있게 드신 우리 골골주민의 일상을 한번 만나봤는데 다들 정말 예리한 눈빛으로 보셨거든요. 뭔가 좀 발견한 게 있으신가요? 아까 보니까 네. 불가마에서 땀을 빼셨는데 이 몸에 수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물은 안 드시고 식혜만 드시더라고요. 이런 습관도 약간 노화와 연관이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 음료수에는 각종 전해질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마시면 우리 몸은 이 수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세포 내 수분을 혈액으로 이동시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갈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 그만큼 몸은 건조해지니까 피부의 노화는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 식사 습관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얼굴 보세요. 지금 말을 안 해도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좀 짐작 가는 거 있으세요, 혹시? 저도 보면서 좀 뜨끔했는데 예. 먹는 거요. 어떻게 먹는 게 좀 문제가 너무 있어요? 빨리 먹고, 빨리 먹고. 네, 물도 거의 잘 안 마셔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빠르게 드세요. 그리고 육식하고 탄수화물, 고기 위에 밥 올리고 밥 위에 고기 올리고 이렇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급하게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포만감을 느끼는 속도를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계속 먹죠. 식사 시간이 5분 이내인 사람은 15분 이상인 사람보다 비만 위험은 3배, 당뇨병은 2배, 그리고 고지혈증은 1.8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모든 식사를 마치셨다면 내일부터 당장 식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목표는 15분 이상 먹기로 고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까 한의학에서 비만을 담음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름진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같이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이 담음을 쌓이게 하고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주로 그런 음식만 골라서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실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골골 주민의 경우에는 산성식품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산성식품, 알칼리 식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좀 생소하긴 한데 우리 골골 주민 혹시 내가 산성식품을 많이 먹었다고 뭐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 저는 좋아하는 음식만 맛있게 먹는 그쵸? 거지 어떤 게 산성 음식인지는 잘 모르죠. 맞아요. 저도 네. 좀 산성식품? 이게 뭐지? 산성식품이 뭔가요? 우리 몸은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수소 이온 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치를 이제 pH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 몸속 혈액은 pH 7.4 정도의 약 알칼리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보다 0.1 pH만 변해도 몸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pH 레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식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의 주식인 흰 쌀밥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육류, 빵, 라면 같은 밀가루가 모두 산성식품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 채소나 과일, 해조류 섭취량보다 산성식품 섭취량이 과도하게 늘면서 우리 몸의 pH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산성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대장암을 비롯해 각종 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산성식품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레몬과 같은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해 산성화를 줄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삼겹살을 직접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태우는 게 소화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체내에서 실제로 소화된다는 거를 가정하는 거죠. 그럼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이게? 오?
오. 보이시죠? 이제 확연히 구분이 되죠? 아까 삼겹살을 구운 쪽, 삼겹살을 태운 쪽은 노르스름한 색깔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레몬은 보라색, 즉 알칼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아니 레몬은 얼핏 딱 생각했을 때 시니까 굉장히 시니까 산성이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태워서 넣었더니 알칼리예요. 사실 이 레몬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산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화되기 전이라고 가정한 이 생레몬. 네네. 자, 레몬을 중성 용액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자체. 이거 와 완전히 그냥 노란색으로 바로 변하네요. 저는 산성식품, 알칼리식품, pH 균형 굉장히 좀 새로운 정보들인데 아까 우리 골골 주민도 보면은 고기 굉장히 많이 드셨잖아요. 그럼 레몬이 이제 알칼리 식품이니까 우리 골골 주민도 레몬을 좀 많이 드시면은 산성식품이라고 해서 건강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육류도 단백질이잖아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니까 과도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섭취하고 알칼리성 식품을 함께 골고루 섭취해서 몸속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처방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8 주민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먼저 만나보실까요? 우와, 이거 엄마랑 딸이잖아요. 같은 분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비포 앤 애프터인 것 같아요. 누구신지 정말 궁금한데 반전의 주인공 88 주민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자, 건강미가 넘치는 반전의 주인공 우리 88 주민이 한양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kg를 감량하고 정말 날아가듯이 가볍게 살고 있는 88 주민 변경숙입니다. 와, 27kg를 감량하셨어요. 그러면 뭐 실례지만 몇 킬로까지 나가보셨어요? 가장 이렇게 조금 많이 나갔을 때가? 제가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84kg고요. 네.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가 57kg.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저는 사진 보고선 20kg 정도 감량해도 정말 인간 승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상을 뛰어넘는 진정한 승리자세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 몸이 불편하신 곳은 없으셨나요? 저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와서 좀 당뇨가 많이 걱정됐고요. 그리고 염증 같은 게 주기적으로 올라와서 왼쪽 이런 쪽에 피부에 문제가 좀 잘 생기고 또 살이 찌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정말 몸이 하루하루 노화된다는 게 실감이 날 정도였어요. 저는 정말 놀란 게 27kg이나 감량했으면 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좀 늘어지기 쉬운데요. 이 피부도 정말 건강하게 잘 관리하셨어요. 제가 피부과 의사지만 이 비결을 여쭙고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흐뭇해하고 계세요. 좋아하고 계신 이 기운도 굉장히 좋은데 그 비결을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도 이렇게 달리기를 하신다고요? 저는 숨 쉬는 것도 힘듭니다. 밖에서. 요즘은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달리기를 하시고 나서 저렇게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보기만 해도 막 덥고 목 타고 막 그러네. 뭘 드시는데 그냥 물은 아닌 것 같아요.
레몬즙 탄 물이에요. 물만 먹으면 너무 밍숭밍숭하고 심심할 때 있잖아요. 꼭 운동 갈 때마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피부에도 좋고 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이 덜 한 것 같고 좀 상큼한 맛이 좋더라고요. 사실 이 근육의 70%가 수분이잖아요. 따라서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 수분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27kg 감량하고 중요한 거는 요요 없이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나이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바디 체성분 검사상에서는 몸무게에 비해서 근육이나 체지방량 이런 것들은 크게 정상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건강도는 아주 나이에 비해서 양호하시다고 봐집니다. 와, 관리를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만점에 만점. 자, 옷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거 옛날에 살 제일 쪘을 때 입었던 옷들이거든요.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정도 옷이 그냥 딱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름이라 그런지 레몬수도 굉장히 자주 드시네요. 이뇨작용이 있는 차나 커피보다 사실 이 레몬수가 우리 이렇게 더울 때 운동 후에도 수분 보충에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살쪘을 때는 과자랑 탄산음료를 달고 살았었거든요. 가끔씩 입 텁텁하고 탄산이 먹고 싶을 때는 탄산수를 사서 레몬즙을 타서 에이드처럼 먹고 있어요. 좀 달지 않은 레모네이드 먹는 느낌? 네, 제법 해소가 되고 좋더라고요. 엄마 오랜만이다. 어머니세요? 네, 엄마예요. 저 살쪘을 때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분이에요. 어머니 그때 딸이 얼마나 뚱뚱하셨어요? 밖에 나가기가 부끄러울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너무 예쁘고 날씬하고 예쁘다 아닙니까? 제가 다 행복해. 어머님이 정말 뿌듯하셨나 봐요. 뭐 하시는 걸까요? 곡물가루인데. 꿀이랑 레몬을 넣어서 팩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엄마 이거 봐봐. 이거 레몬즙 이거 팩 만들었다. 레몬이 비타민 C가 풍부하잖아. 근데 또 꿀은 피부 보습에 되게 좋아. 그래서 레몬이랑 꿀이랑 딱 같이 팩을 만들면 엄청 궁합이 좋아. 야,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피부에 또 이렇게 양보를 하시는군요. 저렇게 관리를 하시니까. 엄마 진짜 아까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다. 너무 촉촉해졌네. 아까보다 좀 훨씬 괜찮은 것 같다. 나 원래 피부가 엄마가 좀 좋긴 했는데 주름 다 어디 갔어? 예뻐진지 안 했어요. 아우, 예뻐지셨어요. 레몬즙을 넣고 계신데 맛이 훨씬 상큼할 것 같아요. 소스 만들 때 식초가 들어가는데 식초 대신에 레몬즙을 넣으면 이 소금의 짠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보니까 메뉴에 자극적인 음식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짜잔! 엄마 배고프지? 아 맛있겠다. 맛있는 거 매일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보면은 산성식품인 육류도 있지만 알칼리성 식품을 갖다 같이 배합해서 골고루 드시는 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간이 딱 맞다.
됐는데. 또 고소하고 상큼한 게 필요. 또 이 시간 되면 커피가 나와야 되는 시간인데. 레몬이 소화도 좀 잘 시키고 염증에 되게 좋대. 염증도 좀 낫게 하는 게 있대. 괜찮지? 이거 겨울에는 따뜻한 물에 다 먹으면 맛있겠는데. 맛있다. 짠. 근데 보통 한 27kg 정도 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요가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요요는 혹시 없었나요? 저 노폐물이 몸에 쌓이지 않게 청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분 섭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물 마시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몬수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레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펙틴은 식욕 호르몬을 조절해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비법 중 하나로 레몬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세계적인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와 그리고 팝스타 비욘세가 레몬 디톡스로 10kg 가까이 감량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효리 씨와 이한희 씨의 다이어트 비법으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레몬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만 레몬 디토스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했더니 레몬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유의미하게 체지방량이 감소하고 복부둘레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뜨끔한 게 사실 나이가 들면서 몸에는 살이 빠지고 다리도 좀 가늘어지고 그런데 배만 유독 뱃살이 좀 생기는데 이게 지금 레몬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중년의 뱃살은 대부분 내장 지방의 형태잖아요. 실제로 고지방식을 먹인 쥐의 지방 세포에 레몬 발효식품을 투여했더니 지방 축적이 약 8.3%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레몬 발효식품을 지방 세포에 더 많이 투여할수록 지방 세포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레몬에 관련돼서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 신대륙을 상에 떠났던 선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공포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뭐 일단 뭐 큰 풍랑, 태풍, 뭐 큰 파도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런 것도 무서운 존재일 수 있지만 존재 없이 소리 없이 다가오는 병이 있었어요. 어떤? 항해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신선한 이것을 섭취 못해 발생한 계열병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한 해군 군의관이 이 계열병 환자한테 레몬을 먹게 했더니 병이 치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비타민 C가 그때는 잘 모르던 시절이었죠. 이제 영국군을 괴열병에서 구한 레몬은 따로 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점이 많은 과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아시다시피 우리 몸 속 필수 영양소인데요. 레몬 속에 풍부한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한 역할을 하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몬은 비타민C 함량이 높은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100g을 기준으로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1.41mg인데 레몬은 비타민C가 무려 53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과보다 무려 37배나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사실 최근에는 이 활성산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활성산소, 우리가 호흡을 위해서 들어마신 산소는 우리 몸에서 대사 후에 적절히 사용하고 적절히 이용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찌꺼기처럼 우리 세포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활성산소는요, 세포 손상을 통해서 암, 또 혈관을 공격해서 동맥경화 같은 심장질환, 그리고 백내장, 더 나아가서는 치매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를 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비타민 C가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C가 좀 풍부한 이 레몬을 꾸준히 섭취하면은
젊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마법처럼 젊어지진 않겠지만 피부 건강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레몬 속에는 비타민 C만큼 풍부한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구연산입니다. 그 주방이나 화장실 청소할 때 구연산을 쓰면 어떻게 되죠? 묵은 때가 싹 벗겨지잖아요. 네. 레몬 속 구연산은 미백 효과가 뛰어나고 여기에 비타민 C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재생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줘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레몬 추출물을 매일 섭취한 주위의 상태를 한번 살펴봤더니 안구 주위의 병변이나 오발 노화 같은 노화의 특성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게 확인된 바가 있고요. 주위의 수명 역시 약 3주 정도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레몬이 피부 노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과를 우리 피부라고 가정하고요. 사과를 반을 잘라 한쪽에는 물을 바른 뒤 다른 한쪽에는 레몬즙을 바르고 상온에 두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자 물을 바른 사과는 수분이 증발해 그 모양과 색깔이 변했는데요. 레몬즙을 바른 사과는 처음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몬을 섭취하면 피부의 주름과 얼굴 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88 주민이 드셨다는 그 레몬수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드렸어요. 얼음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고 정말 사과처럼 내 얼굴이 예뻐지는지 한번 느낌을 한번 느껴보자고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예. 시지가 않아요. 상큼한 맛은 딱 있으면서 신맛은 잡아준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우리 88 주민분은 이게 언제부터 드셨어요? 저는 꽤 오래됐어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 27kg 감량한 다음에도 요요가 올까 봐 걱정이 돼서 좀 꾸준히 마셨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일일이 생 레몬을 짜서 먹었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회 먹으러 갈 때 그 레몬 나올 때 그거 짜는 것도 약간 손에 힘드는데 이거 반으로 짜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기운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짜는 것도 힘이 들지만 이게 씻는 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 레몬이 수입이 많고 또 껍질에는 왁스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씻어내려고 베이킹 소다 사서 문지르고 솔질하고 또 짤 때도 너무 힘을 주니까 발목이며 어깨까지 너무 아프더라고요. 또 근데 막상 짜놓고 나면 애게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소주잔 하나 정도 나오니까 너무 섭섭하죠. 엄청 섭섭하셨나 봐요. 이 레몬이 진짜 저렇게 되면 좀 섭섭할 만하죠. 그죠? 그럼요. 네. 섭섭산중입니다. 진짜. 그렇죠. 섭섭산중.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88 주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껍질을 다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레몬이 특히 껍질에 영양분이 풍부한 과실이거든요. 껍질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데다가 또 항산화 성분인 리모넨,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를 비롯해서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껍질까지 먹기에는 조금 약간 좀 찝찝한 마음도 좀 들고 세척도 좀 꼼꼼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을 찾으신 건가요? 네, 제가 그래서 레몬이 아니라 레몬즙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스페인에서 재배한 유기농 레몬이라서 일단 농약 걱정이 없었고 또 껍질이랑 씨앗까지 그대로 착즙을 해서 영양도 더 풍부한 것 같았어요. 아까 염증 때문에 오래 고생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레몬 속의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면역 단백질이 있는데요. 일부는 감염을 촉진해서 염증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또 일부는 염증을 억제해서 조직 손상을 방지하는데요. 레몬 주스를 세포에 처리했을 때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는 감소했고요. 반대로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염증뿐만이 아닙니다. 이 레몬에는요,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인 페놀 화합물입니다. 자, 우리가 센 불에 가열해서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글지글 삼겹살, 육류, 또 생선 부위, 또 일부 가공육에는요, 위암이나 식도암을 일으킬 수 있는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레몬 속에 풍부한 페놀 화합물이 니트로사민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레몬을 착즙한 레몬 주스에서 약 50에서 70%의 니트로사민 물질을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도 있고요. 또 레몬 추출물을 실험실 상에서 채취한 유방암 세포에 적용했더니
암세포 사멸을 유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레몬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서 실제 당뇨 환자들에게도 추천하는 식품 중 하나예요. GI 지수가 낮아서 섭취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수용성 섬유질도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특히 빵을 섭취한 뒤에 혈당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에선 레몬 주스가 혈당을 30%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쥐에게 레몬 식품을 섭취하게 했더니 10일째 세포 내 지질 함량이 크게 분화되며 감소했고 체중 역시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몬을 섭취했을 때 뭔가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려면 한의학적인 좀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레몬이 몸의 항산화 관리와 노폐물 배출을 돕잖아요. 이때 같이 해주면 더 좋은 몸의 부종과 독소를 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방 체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조를 하면서 또 이걸 함께하면 좋겠네요. 네, 먼저 얼굴의 완골혈을 자극할 텐데요. 이 귀 뒤쪽 톡 튀어나온 뼈 바로 아래쪽에 오목한 곳이 있습니다. 꾹 눌러주시면요. 긴장도 풀리고 얼굴 부종도 쏙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겨드랑이에 극천혈을 꾹 눌러주실 건데요. 겨드랑이 가장 오목하게 파인 곳이 있거든요. 이곳은 실제로 림프가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순환을 도와주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꾹 누르시면 피로를 풀어주고 노폐물이 쌓이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좋은 방법들을 이야기만 들었는데 뭔가 굉장히 좀 젊어지고 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방법들이 우리 골골 주민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치의분들이 처방전을 내려주셨거든요. 과연 어떤 도움이 됐을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시는 게 전부 다 좀 굉장히 가벼워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걷고 한 30분이라도 걷고 나면 몸도 개운하고 더 몸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렇게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면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결과 어떨까요?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자, 중요한 거는 시작이 반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몸도 좀 가벼워지고 훨씬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노화의 속도도 지금보다는 훨씬 좀 늦춰지겠죠? 그럼요. 6학년 3반인데요. 뭐 항산화 관리 잘 하시고 체중 단련만 조금 더 하신다고 하면은 7학년, 8학년 날아다니실 겁니다. 그러면 이 레몬 섭취할 때 좀 주의할 사항도 있을까요? 이 레몬즙은 일반 식품으로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과하게 섭취하셨을 경우에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레몬은 껍질에 영양 성분이 많기 때문에 껍질과 씨앗까지 착즙한 레몬즙이나 레몬수 형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